오늘은 저의 인생책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계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걱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직장에서의 압박감, 재정문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잠을 설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능시험의 압박, 대학 시절에는 학점 관리와 취업 걱정,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 내 역할, 경제적인 부담, 주택 문제,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마치 걱정의 연속과도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이러한 걱정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일 카네기와 함께 인간관계 및 자기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의 작가 메이런 제이 더글라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더글라스가 어느 날 밤 우리 강자의 수강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두 번이나 닥친 큰 불행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첫 번째 불행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5살 난 딸을 잃은 것이다. 그와 부인은 그 첫 번째 상실로 인한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10개월 후 다시 한 명의 딸을 주었지만 그 딸도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잇따른 상실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휴식을 할 수도 없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은 산산조각 나 있었으며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어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두 가지를 다 해보았지만 어떠한 처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몸이 마치 바이스에 끼워져 있었고 바이스 양쪽 물음쇠가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마비된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게는 아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4살 난 아들이었죠. 그 녀석이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인가 아빠 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 아들놈은 어찌나 끈질긴지 결국 제가 지고 말았죠. 그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거의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일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그 배를 만들며 보낸 3시간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과 평화를 맛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준 충격으로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처음 해보는 진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계획과 사고를 요하는 어떤 일을 하느라 바쁠 때는 걱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일이 걱정을 완전히 때려눕힌 셈이죠. 그래서 저는 바쁜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그 대부분을 수선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 활동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임도 수십 개나 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걱정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고향을 가기 위해 타고 있던 기차에서 만났던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내게 자신들의 아들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날 입대했다고 말했다. 부인은 거의 알아누울 정도였다.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냐고 묻자 바쁘게 지냈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낮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에 판매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내 주변으로 고객들이 몰려들어서 가격과 사이즈, 색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지는 1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오면 아픈 다리를 풀어주는 것밖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침대에 누우면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걱정을 할 시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살의 마틴 존슨과 결혼한 그녀는 남편을 따라 보르네오의 거친 정글 속으로 거처를 옮겼다. 2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멸종 위기 야생동물에 관한 영화를 찍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들 부부는 강연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찍은 유명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덴버 해안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산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남편 마틴 존슨은 즉사했다. 의사들은 오사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오사 존슨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시즌에 청중들 앞에 선 건 100번 이상이었다. 그것도 매번 휠체어에 탄 채였다. 내가 그녀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슬픔이나 걱정에 빠질 시간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윈스턴 처칠이 전쟁이 한창이라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던 때 한 말이 정확히 이 말이다. 누군가 그에게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스럽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무나 바쁩니다.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발견하는 평화. 평화가 왜 그런 곳에서 발견될까? 그것은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대개의 일에 너무 파묻힌 나머지 자신의 일에 대한 걱정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 왜 뭔가 바쁜 일에 매달리는 것과 단순한 일이 걱정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심리학이 알아낸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하자. 편안히 누워서 자유의 여신상과 여러분이 내일 아침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나씩 생각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신나게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걱정으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쪽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낸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해야만 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나 그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행동에 몰두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과 이후의 시간, 이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다. 이제 여가를 즐겨도 될 만한 시간,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음울한 악마는 우리를 공격한다. 바쁜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물리학을 배운 학생이라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진공에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 정도일 것이다. 전구를 부셔보라. 그러면 자연은 이론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공기를 밀어넣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진공의 정신을 채우기 위해 밀려 들어온다. 무엇으로 채울까? 대개는 감정이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머셀 교수가 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걱정이 여러분을 몰아붙여 지쳐 쓰러지게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과가 끝났을 때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상상력은 미친 듯 날뛰면서 갖가지 우스꽝스러운 가능성들을 불러일으키고 조그만 실수 하나하나를 과장시킨다. 이럴 때면 여러분의 정신은 아무런 부하도 걸리지 않은 채 작동하는 모터와 같다. 걱정에 대한 치료법은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철저히 몰두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걱정을 잊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몰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속의 걱정거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생길 때는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을 찾아서 시도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걱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며 결국에는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이 쓰신 고3혁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의 마지막은 고3혁명의 한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도 여태껏 살아오면서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다. 1991년 아내와 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죽고 아내와 딸이 크게 다쳤을 때부터였는데, 아내는 한 달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 겨우 살아났던 딸아이가 다음에 제 오빠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이다. 나는 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날 오후에도 학원에 나와 수업을 했다.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오로지 수업만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돌파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기 위해서 수업을 했다. 내게 있어서 수업은 이미 단순한 위안을 넘어 구원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고, 학원 강사로 계속 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신개조였습니다.